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가을이 깊어가는 밤, 군이 빛나는 밤에 에이전트 H입니다. 여러분, 제가 특수부대 출신이다 보니 사실 특수부대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우리 군인분들 중에서 제일 고생이 많은 또 국군 장병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 또 군인분들 중에서는 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가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안 가면 제일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징병제이기 때문에 많은 또 남성분들이 군대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가 있는데, 이 군 생활을 하면서 또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었는지 조금 들어보면서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수진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학교에서 군인분들의 감사함을 대한 교육을 받으면서 군인분들에게 편지 쓰기 활동을 했었습니다. 운 좋게 제 편지가 선정되어 학교를 통해 편지를 붙였고 답장까지 받았는데, 마지막 문장이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군인 아저씨 아니고 군인 오빠야. 그때는 당연스럽게 군인은 아저씨였는데, 제가 성인이 되고 제 친구들이 군대를 갔다 오는 걸 보니 20대 초중반 학생들에게 아저씨라고 했던 게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군인분들의 편지도 쓰면서 이런 또 예쁜 마음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인 아저씨라는 표현보다는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군인분들? 네, 우리 그냥 군인분들이라고 칭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네, 그쵸. 근데 사실 군대에는 군인 아저씨도 있습니다. 네, 물론 아저씨도 있고 틀린 건 아닙니다. 다만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가신 우리 또 많은 군 장병분들 중에는 청년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또 죄송스러운 마음도 가져주고 또 마음이 더 예쁘네요. 네, 그럼 두 번째 사연 보겠습니다. 충남 보령에 사는 회전초밥님의 사연입니다. 회전초밥 맛있지. (2018년) 봄, 우리 부대엔 개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무기고에서 팔뚝만한 엄청 큰 쥐를 봤습니다. 하지만 몇몇 목격자들의 말은 그냥 허언증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지나 2018년 7월 11일 사무실에 야근을 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가던 중 연병장에 다다르자 초소에 있던 후임병 한 명이 다급하게 저를 부르는 겁니다. 심땡땡 상병님, 심상병님, 저 이거 이상한 거 있습니다. 모래두지? 모래두지? 포켓몬? 아르마딜로입니다. 저는 놀라긴 했지만 잘못 본 거겠지라고 생각하며 후임병이 가리킨 곳으로 갔는데, 눈에 보이는 건 바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심상병님 옆에 있습니다. 후임병의 말을 듣고 돌아본 저는 수개월 동안 봐온 풍경과는 이질감이 느껴지는 바위 하나를 발견했고, 그 바위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한참 동안 가만히 저를 바라보던 그 기괴한 생명체는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도망쳐버렸습니다. 저는 이 특종을 알릴 생각에 4분 정도 거리에 막사 체력 단련실로 1분 만에 달려가서 외쳤습니다. 야, 아르마딜로 있어. 네. 하지만 모두 저를 허언증 말기 환자 보듯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H님도 못 믿으실 수 있으니 동영상 첨부해드립니다. 동영상까지 첨부했어? 아르마딜로가 어떤 거고? 와, 이게 쥐가 이게 아르마딜로. 이 아르마딜로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건가요? 근데 이게 왜 우리나라에 있노? 와, 이게 부대에 있었다고? 또 그에 필적할 만한 생물을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저는 군대에서 본 동물이 몇 개 없습니다. 꿩! 고라니. 근데 고라니를 처음 봤어요, 군대에서. 근데 이게 고라니가 뭐고? 우리 이제 당직 쓸 때 거기 이제 원하는 지점 포인트에 당직 도는 그 곳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를 하다 보면 이제 산까지, 이제 저희 사격장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때마다 와 이런 소리가 들려요. 진짜 약간 소리 지르는 소리 같은
혼자 돌고 까맣게 어둡고 막 이렇잖아 군대가. 그래서 와, 이 무서운 건 아닙니다. 무서운 건 아니었는데 약간 조금 꺼림칙하다. 아니, 고라니 울음 소리 들으면 이게 이 소리 약간 좀 이상해요. 사람 있는 것 같아. 다음 사연으로 가기 전에 먼저 광고 한번 보고 오시죠. 오늘 컨디션 너무 안 좋은데 부스트 하나 먹고 포로 돼 있어가지고 먹겠다. 역시 피토틱 C2 아리기 짠 최고야. 제 3번 사연입니다. 서울시 서초구에 거주하시는 건땡땡님의 사연입니다. 2011년도 1월 군번입니다. 11사단 한 대대의 장갑차 조종수로 3월에 자대 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11사단 2개월 동기제였습니다. 예를 들어 2011년도 1월 군번인 저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3월 군번까지 동기인 약간 특이한 사단 쪽. 야, 이런 게 있나? 하루 차이가 나도 선임 아이가. 그래서인지 제가 자대 배치를 받은 3월엔 짬 안 되는 일병들 이후로 4개월 정도 만에 들어온 단 한 명의 막내였습니다. 처음엔 부대에 적응하면서 분대 선임들이 너무 착하고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희 분대가 아닌 다른 분대에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자대에 적응해 갈 때쯤 말년을 포함한 상병장 동기 라인의 횡포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 당시 저희 부대는 구막사를 쓰고 있었으며 대대가 작아서 저희 중대만 독립중대로 따로 막사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밤만 되면 취침 소등 후 어디선가 퍽퍽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임이 후임에게 침낭을 양손에 감아 파운딩을 때리고 있던 것이더군요.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처음엔 대부분 당하는 그런 장난이었습니다. 야, 둘 중에 누가 잘생겼어?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면 싹커킥을 맞았고, 일부러 너스레를 떨며 아, 두 분 다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이 새끼 빠른 소리만 한다면 또 싹커킥을 맞았습니다. 싹커킥이 발로 그냥 쭉 차뿌는 거 아이가? 그런 식의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는 장난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아는 선에서 있었던 사건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식으로 나온 육개장 라면 건더기 입에 불리고 있다가 맛있는 거 줄게 하면서 입에 있던 건더기 꺼내서 먹이기. 이거 짬찌들은 못 먹는 거야. 넌 내가 허락해 줄게 하면서 씹던 껌 주기. 입에 있던 반쯤 녹은 ABC 초콜릿 주기. 와, 이 새끼는 뭐 하는 새끼인데 임마 이거. 장갑차 정비실 뒤쪽 오줌산, 오줌누는 모래 언덕, 오줌산에 업어치기 하기 등등 중간중간 가벼운 폭행, 폭언만 빼고 제가 기억나는 일들이 이 정도입니다. 네, 그러던 중 일이 터졌습니다. 여느 때처럼 폭행이 이루어지던 밤 악마 선임이 라이터 세 부분을 달궈서 한 일병의 몸을 지진 겁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뒤 다른 소대원 한 명이 그 상처를 보고 너 이거 뭐야? 너 이거 네가 보고 안 하면 내가 보고할 거야 라고 했던 겁니다. 다른 소대에서 보고를 해버리면 일이 꼬이기 때문에 제 위에 일병 동기 라인은 모여서 회의를 진행했고 보고 절차를 밟아 분대장, 포반장, 중대장 순으로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부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희는 바로 격리 조치되어 저를 포함한 일병 라인은 보고서를 따로 작성하게 되었고 보고서를 모아보니 상습 폭행, 폭언, 성추행 등등 난리가 난 거죠. 이 일은 사단 본부까지 올라가게 되었고 군에도 검사가 있고 군 검찰 같은 게 있다는 줄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은 격리 후 군법원에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영창, 전역 대기 상태로 있었고 사태가 심각해져서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상황은 지금부터입니다. 가해자들이 실형을 받게 될 상황이 오자 가해자들의 부모님들이 저희와 합의를 하기 위해 매일같이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저는 처음 한 번만 면담을 진행하고 그 뒤로는 더 이상 이 사건에 휘둘리기 싫어서 나가지 않았는데 듣기로는 그 가해자 부모님들이 합의금 명목으로 1인당 30만 원 정도로 끝내자는 이야기가 나왔나 봅니다. 피해자들이 저희는 민간인 시절에 합의금을 물어본 적도 받아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기에 회의를 해보고 1인당 200~300만 원을 불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합의를 위한 가해자 부모의 방문이 몇 차례 있은 후 부대 내에선 저희가 돈을 뜯어내려는 쓰레기들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행보관도 니들 돈 때문에 맞았냐고 하고, 가해자의 다른 소대 동기들도 저 새끼들 돈 받으려고 처맞고 다녔다고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도대체 그 돈 받으려고 처맞고 다니려면 군대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되노? 뭐 상관한테 야 이 새끼야 돈 좀 줘!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자 저희는 그냥 합의 없이 법대로 사건을 진행시켰습니다. 잘했네. 합의를 왜 줘? 수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군 검사에게 진술서를 작성하고 군법원에 올라가게 되자 저희가 작성한 수만 건의 폭행은 상습 폭행으로, 성희롱, 성추행은 아예 없어져 버리고 사건은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해자들은 집행유예 2년만 받고 전역해버렸습니다. 물론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60일 정도 본 전역일을 넘겨서 영창에서 지내긴 했지만 말입니다. 저희가 이 이후에 사연이 더 있었는데 분량을 좀 줄였거든요. 근데 내용이 이제 좀 고통을 받았던 일병 라인이 나중에는 또 가해자가 되어서 또 신고를 받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씁쓸합니다. 내가 그런 나도 이랬으니까 군대는 이래야 돼 하면서 똑같이 행동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이런 건 아니야. 내가 이런 힘든 훈련을 겪었으니 너도 이런 힘든 훈련을 통해서 좀 더 성장해. 뭐 이런 건 모르겠다. 근데 그런 가혹행위나 이런 부분들을 대물림하고 똑같이 못되게 배우고 이런 거는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더러웁니다, 여러분. 그 성인이 돼가지고 군대에 가갖고 와 그래 괴롭힐까? 나쁘다. 사실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군 생활을 하는 당시에는 저도 많이 맞았었고 당연히 구타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에서 추억하면 뭐 그냥 그런 일이 있었지 우리 때는 그랬지 뭐 얘기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많이 두려웠었거든요. 아프기도 했고 요즘에는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안타깝고 아쉬울 때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혹 군대에 가시는 또 분들이 계시고 군대 안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군대 안에서 좋은 것들도 많으니까 나쁜 것들을 많이 흡수해가지고 나쁘게 만들지 말고 좋은 것들을 많이 흡수해서 좋은 군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이래 쓰레기 새끼들이 많아가지고 군대 어째 바뀔고 군대 언제 시선 바뀌고 언제 군대를 바라보는 그런 게 바뀌어가지고 군대를 존중하는 나라가 되겠노? 내 하나가 바뀌고 모두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 네 번째 사연입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강건땡님의 사연입니다. 와 강건마이가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직업군인이셨고 준장 진급 유력 후보인 대령이셨으며 합동참모본부에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306 보충대로 입소해서 땡땡 포병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배치받은 부대가 아버지가 소령 때 작전가장을 역임하셨던 포병대대였습니다. 저는 남들과 차별 없는 군생활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직업란에 공무원으로 개입했습니다. 자대를 배치받고 행정보호관님과 신병 명람을 진행하던 중 행보관님이 계속 제 얼굴을 쳐다보시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길래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혹시 군인 아니시냐고 계속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행보관님이 그 당시에는 초임하사로 아버지와 함께 근무를 하셨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거짓말하면 징계받을 수도 있다고 하셔서 순간 겁이나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순식간에 대대로 퍼졌습니다. 면담 후 내무반으로 복귀했더니 저에게 선임들이 몰려 질문 세례를 퍼부었고 잘해주시는 선임도 있었지만 네가 대령이냐? 이 이등병 짬찌 새끼야 라는 말과 함께 제 정강이를 차오가는 선임들도 있었습니다. 원래 아버지로 인해 편한 군생활을 할 생각이 없었던 저는 똑같이 대해달라고 선임들께 부탁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말도 없이 첫 면회를 오신 겁니다. 아버지는 스타일이 직진이셔서 유병소에 오자마자 강땡땡 강건마를 불러달라며 호통을 치셨다고 합니다. 유병소 근무자가 지휘 통제실에 바로 보고를 했고 갑자기 내부반에는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 장변 내부반과 외부 청소 실시. 그날은 토요일 주말이었습니다. 주말에 저는 대대에서 제일 막내인 이등병이었죠. 아버지가 대대 구경을 하고 싶다고 요청하셨고 대대장님도 관사에 지시다가 뛰어나오시고 전 간부들 주말에 다 뛰쳐나오고 진짜 저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선임들이 순식간에 전투복 다려주고 전투화 불광 내주고 선임들이 막 옷 다 다려주고 했나 보네. 또 아버지 오셨다고
저는 계속 죄송합니다를 연번했습니다. 어쨌든 면회 오셔서 외출 허가 받고 일요일날 복귀해서 선임들께 뇌물을 몰래 사와서 다 돌리고 아버지께는 다시는 면회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이후에 군생활이 궁금하네요. 좀 편했는지 아니면 아까 말한 그 정강이를 차고 가는 선임들이 더 많았는지 이 정도 실제로 왔으면은 이제 선임들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근데 아버지가 준장 진급 유력 후보였다. 만약에 나한테 아버지가 군인이다 이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할까? 우리 아버지가 누구누구입니다. 날 건들면 다 일러 바치겠습니다. 야,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야. 그래도 좋은 군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막내인데 선임들 다 있는데 주말에 아버지 면회 오셔가지고 막 다 청소하게 만들고 이러면 이 진짜 안절부절하겠네. 진짜 뭐 됐다 이렇게 하면서 진짜.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사연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5번째 사연 가겠습니다.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임성재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군 면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는데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저는 군대를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면제를 받은 사유는 내전증이라는 것인데 현재는 약을 잘 먹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면제를 받고도 메일을 보낸 이유는 제 여자친구가 부사관으로 임관하였기 때문입니다. 여자친구분이 부사관으로 들어가셨구나. 제 여자친구는 저와 같은 대학교 같은 과 CC로 만났습니다. 여자친구와 사귀던 중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를 가야 했고 어느덧 신체 검사를 받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신체 검사를 완료했고 내전증이 있어서 5급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여자친구에게 전하고 학교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학교 사람들은 제 여자친구에게 남자친구 군대 안 간다며 더 많은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군대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학교를 졸업하면서 경찰 행정학과였던 저와 여자친구는 함께 경찰학원을 다녔습니다. 아침 일찍 학원에 가서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2번의 시험 모두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친구가 육군 부사관 시험을 쳐볼까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고등학교 때도 부사관에 관심이 있어 태권도를 배우고 실제로 필기시험도 쳤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맞장구를 쳐주며 그래 한번 도전해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는 부사관에 도전하여 필기시험을 통과하고 체력시험도 통과하고 면접까지 합격하여 최종 합격을 하였습니다. 후배님이시군요. 네. 그 사실에 둘 다 너무 기뻤지만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슬픔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많이 사랑하는갑네. 네, 시간이 흐르고 육군 부산학교 입소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을 때 여자친구와 시간을 보내고 그날 밤에 서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꼭 밤에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 됐나? 네, 입사한 다음 주가 여자친구 생일이었는데 같이 보내지 못해 너무 슬펐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미래를 위해 여자친구 열심히 훈련을, 저는 자격 공부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여자친구는 부사관 학교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공부하여 8월 27일에 멋지게 임관했습니다. 부사관 학교 내에서도 남자친구가 면제인데 여자친구가 하사인 사람들은 없었다고 합니다. 평소에 에이전트 H님 팬인데 인스타 스토리를 보고 저희의 이야기도 재밌을 것 같아 한번 보내봅니다. 긴 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여성분도 축하드리고 성재님도 축하드립니다. 좀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또 군인과 경찰 커플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분이신데 또 힘든 군생활을 하고 계실 텐데 아무래도 또 얼마 전에 안 좋은 일도 있었고 공군 관련해서 또 여군 성추행 사건이 또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여군에 대한 성추행이나 그 외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저 역시도 걱정이기도 하고 또 마찬가지 남자친구분도 가족분들도 걱정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부당한 일이나 어떤 일을 겪으신다 하더라도 참지 말고 바로 신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주제 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다 필요 없습니다. 내 몸은 꼭 내가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고 군대에서 안 좋은 일은 진짜 없었으면 좋겠고 꼭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그럼 6번째 사연으로 갑시다. 진해에 거주하시는 김현땡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집 나가신 아빠가 더러우지 않아요 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진해에서 27년째 살고 있는 해군 자녀입니다. 진해, 예, 제 고향입니다. 창원, 진해. 외할머니 댁이 진해거든요. 제목이 좀 많이 자극적이었죠. 하지만 어렸을 때 제가 장난으로 자주 내뱉던 말이랍니다.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 동안 아빠를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아빠와 좋은 추억을 쌓을 때 저는 옷장 안에 들어가 아빠 옷에 남아있는 채취를 맡으며 매일 아빠를 그리워하며 울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어떡하노. 어렸을 때 그저 집을 안 들어오시는 아빠셨는데 어른이 되어 간 군 가족 초청 행사에서 아빠가 타시던 잠수함을 타보니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 감정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좀 충격받았어요.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의 공간과 침대 사이 공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즘 군에 대한 사람들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데 한편으로는 나라를 위해 열심히 희생해 주시는 군인분들이 많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 용기 내어 메일을 보내봅니다. 부끄러워 늘 표현을 못했는데 언젠가 기회가 되면 엄마께는 아빠의 빈자리가 컸을 텐데 어렸던 우리 자매 바르고 예쁘게 키워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고, 우리 아버지께는 우리 가족을 위해 또 나라를 위해 힘든 대생 안 하시고 지금까지 열심히 군생활하고 계시는 아빠께 존경스럽다고 전해드리고 싶네요. 사실 아빠가 38살에 준위 진급하셨는데 이 정도면 자랑할 만한 거 맞죠? 38에 준위 진급하신 거면 완전 빠르게 하신 거죠. 우리나라엔 저희 아빠처럼 정말 성실하고 묵묵히 본인 일을 하고 계시는 군인분들이 많다는 것도 알아주세요. 그리고 그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할 때 부재 중인 남편, 아빠의 역할을 대신 해주시는 군인을 남편으로 둔 모든 아내분들도 있다는 것 또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녀네 효녀. 근데 잠수함이 진짜 힘들거든요. 진짜 좁아요. 잠수함을 계속 타셨구나. 그래서 뭔가 뭉클하네, 이 내용을. 특히나 해군들은 출동이 많아요. 해군에 이제 계시는 분들은 뭐 배도 타고 잠수함도 타고 하기 때문에 출동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뭐 길게는 뭐 한 달 이상, 뭐 작게는 2주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출동을 항상 나가는데, 근데도 그런 부분들도 감내하면서 묵묵히 또 임무 수행을 하고 계시고, 또 군대에 계시는 또 우리 많은 또 군인, 또 아버지, 또 어머니 모두 감사드리고 늘 존경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최문땡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번엔 조금은 안타까운 이야기라는 말을 전하면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제가 겪은 군 시절 좀 안타까운 사연을 보내드립니다. 저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11월 초까지 철원에서 포병 사격 지휘병으로 군복무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는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도발 사건 등 사건 사고가 많아 저희 분대원들은 연평도 사건 이후로 거의 매일같이 벙커에서 잠을 지새우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제일 고생할 때죠. 제일 고생했겠다. 하루는 제가 후임 한 명과 밤을 새우고 근무 지침을 할 때였습니다. 제일 끝 생활관에서 근무 지침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막사가 9막사여서 시설이 낙후되었고 한 생활관당 한 50명에서 70명씩 생활하던 곳이었으며 제가 지침하던 곳은 인원을 더 수용하기 위해 막사 끝에 컨테이너를 이어서 만든 생활관이었습니다. 와, 이 진짜 빡빡했네. 이때는 컨테이너까지 이었다고. 근무 지침 들어간 지 2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꿈자리가 좋지 않아 눈을 떴는데 눈앞이 깜깜하고 기침이 심하게 나오는 겁니다. 매캐한 냄새 때문에 입가에 손을 갖다 댔더니 코에서 까만 물질이 묻어나와 깜짝 놀랐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 선풍기가 천장에서 떨어져 생활관 중앙 통로에서 화재가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황급히 제 군대 후임과 전날 당직 부상을 했던 후임을 깨워 화장실로 대피하였습니다. 그 당시 밖으로 통하는 통로는 하나였고 선풍기가 생활관 입구에서 불타고 있어 달리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고 점심시간이라 막사에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갇혀 있었구나. 그렇게 시간이 한 10분 정도 흐른 뒤 당직 사관이었던 간부 한 명과 부대원들이 와서 불을 끄면서 상황은 일단락되었고, 아이고, 당직 사관은 저에게 괜찮냐는 말보다 왜 바보같이 화장실로 대피했냐 그랬습니다. 입구에서는 화재가 난 상황이고 소화기는 밖에 있어 달리 방법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어이없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4시경 저는 우연히 지나가다가 들은 내용이 충격이었습니다. 군수과장이 저희 포대장님에게 하는 말이
대대장님한테는 보고하지 마라. 이거 보고하면 너나 우리 간부들 다 큰일 난다. 어차피 작은 부리고 애들인데 별것도 아닌데 가만히 있어라 라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바로 대대장님한테 보고하면 지휘보고체계 위반으로 영창을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포대원들한테 소문을 내면 선동했다는 명목으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저 혼자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만약 H님께서 이 사연을 읽어주시면 그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기억을 할 겁니다. 제 사연으로 조금이나마 반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사들 짧은 복무기간이지만 전장에서는 간부 병사 할 거 없이 같은 전우고 내등을 맡겨야 할 전우입니다. 일단은 그래도 인명사고 없이 끝이 나서 일단 정말 다행이네요. 대대장님한테 보고하지 마라. 보고를 해야지. 엄청 그런 구막사였는데 낙후가 돼가지고 선풍기가 떨어지는 정도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면 보고를 해서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왜 보고를 하지도 않고 뭐 끌려갔다 표현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간 거잖아. 내가 하고 싶어 간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형, 동생,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혹시 그 당사자가 이 사연 읽고 계시면 반성하십시오. 진짜 지금 어디까지 지금 한 10년 지났으니까 한 어느 정도까지 위에 올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성하십시오. 이제 마지막 사연입니다. 특이하게도 미국 군인에 대한 사연을 받게 됐는데요.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시는 매튜 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해외에서 오래 산 해외 대학생입니다. 실제로 제 지인 중에서도 미군이 많고 그들의 경험담을 많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린카드, 학비 지원, 제대 후 연금 등 군인 대우 및 혜택이 매우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군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미국 군대는 4, 5년 이상 복무를 해야 하고 파병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번은 수업 도중에 정전이 일어나서 불이 꺼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전등이 깜빡이다가 다시 들어왔었는데 바로 그때 한 학생이 소리 지르면서 구석으로 가서 숨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학생은 파병을 갔다가 동료를 잃은 미군이었습니다. 아직도 구석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친구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학기 도중에 그 친구랑 몇 번 과제를 함께 했었는데 어두운 곳과 키보드 타자 치는 소리를 못 배태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랑 과제할 때 항상 펜과 종이로 과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고 난 후 군인에 대한 관점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기 몸과 정신을 희생하는 모든 군인들 화이팅입니다. 그죠. 뭐 미국도 나라들 한 100몇 개국을 미군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군들이 다 그쪽에서 파병을 가서 거주하고 있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군들은 뭐 거기에 대한 복지도 당연히 잘 돼 있고, 그리고 미군 같은 경우는 뭐 파병 나가거나 이렇게 하면서 사실 트라우마를 많이 갖고 지내더라고요. 뭐 마찬가지 뭐 미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우리 군 장병 분들도 트라우마를 갖고 계시는 분도 많습니다. 뭐 이번 흥행했던 DP를 보셨겠지만 DP에서 나오는 그런 많은 가혹행위 등을 또 보면서 그때 트라우마가 또 다시 올라오기도 하는 그런 분들도 봤는데,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그래도 군대 뭐 꿀빨로 갔다 왔네 이런 말보다는 그래도 뭐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고생했다 한마디 정도는 해줄 수 있는 나라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렇게 총 8개 사연 중에 한 3분 정도를 뽑아서 건강기능식품 피토틱스 중에서 좀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전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메일로 저희가 답변 드릴 테니까 주소랑 보내주시면 저희가 피토틱스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처음으로 이제 많은 분들의 사연을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이렇게 미션 파설 채널에서 사실 제 이야기, 뭐 특수부대 이야기만 여러분들께 조금 전달 드렸었는데, 그래도 이번 기회에 또 많은 분들께서 보여주신 사연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알게 되고 또 많은 분들께 또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꽤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사연들 외에도 사실 많은 분들께서 사연을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진짜 많이. 저희가 사실 전부 다
소개는 못 해드리고 시간상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주신 이제 소중한 사연 하나 다 읽어보고 더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고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뭐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또 화도 나고 이런 또 많은 감정의 소용돌이가 쳤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또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국군의 날입니다. 그냥 지나치시기보다는 우리 옆에 있는 군인 아저씨, 뭐 군인 오빠, 군인 청년들, 군인분들에게 조금은 감사함의 마음을 전달하는 하루를 가져보셔도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이상 미션 파서블 에이전트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